실버 하모니 한강의 물결이 여의도의 빌딩 숲을 비추며 금빛으로 반짝이는 가을 오후였다. 하지만 박서연 여사의 아파트 거실에는 그 빛이 닿지 못하는 듯 차분하고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3년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낡은 개종시계처럼 느리게, 때로는 멈춘 듯 흘러갔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속의 환한 웃음은 현재의 적막함과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했다. 은퇴한 국어교사. 한때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낭랑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텅 빈 강의실처럼 조용해졌다. 미국과 지방에 흩어져 사는 자식들은 저마다의 삶에 바빴고 안부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그나마 일주일에 두어 번 나가는 종로의 노인 종합복지관이 그녀의 유일한 숨통이었다. 서연 씨, 아직도 혼자야? 그러다 고독사 하면 어쩌려고 그래? 복지관 친구인 김정숙 여사가 떡을 나누어주며 툭 던진 말에 박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숙은 언제나 활달하고 직설적이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래도 나 아직 정정해. 정정하면 뭐해? 마음이 허한데. 요즘은 노인들도 스마트폰으로 친구 사귀고 그런다더라. 실버 하모니라고 알아? 내 손주 녀석이 깔아줬는데 꽤 괜찮아 보여. 실버 하모니. 이름만 들어도 어색하고 낯간지러웠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었지만 정숙의 끈질긴 설득과 새로운 세상 구경이라는 호기심에 박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정숙의 도움을 받아 박서연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 보라색 하트 모양의 아이콘이 자리 잡았다. 실버 하모니, 황혼의 설렘을 다시 한번. 앱의 첫 화면 문구는 그녀의 잠자던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프로필을 만들었다.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서울 사는 60대 여성. 사진은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설악산에 갔을 때 찍은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으로 골랐다. 며칠 동안 앱은 조용했다. 역시나 하는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알림 하나가 울렸다. 젠틀맨님이 회원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님. 프로필 사진 속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책을 좋아하신다니 저와 취미가 같으시네요. 혹시 헤르만 헤세 좋아하시는지요? 젠틀맨 제이. 그의 프로필 사진은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중후하고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다. 배경으로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자신을 최지훈이라고 소개한 그는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교포 사업가라고 했다. 박서연은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최지훈님. 헤세, 물론 좋아하지요. 특히 데미안은 제 젊은 시절을 함께한 책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최지훈은 박서연이 평생을 그리워했던 지적이고 다정하며 감성적인 남자였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시를 보내주었으며 때로는 클래식 음악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박서연의 글솜씨를 칭찬했고 그녀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듯했다. 서연 씨, 당신의 글을 읽으면 제 메마른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훈 씨, 저야말로 지훈 씨 덕분에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옮겨간 후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박서연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웃고 설레고 때로는 눈물 지었다. 텅 비었던 거실은 이제 그의 존재감으로 가득 차는 듯했다. 어느 날 최지우는 국제전화를 걸어왔다. 낮은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 약간의 노이즈가 섞여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박서연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서연 씨, 목소리를 들으니 더 보고 싶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젊고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어머, 지훈 씨도요. 참 좋으네요, 목소리.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사업 이야기, 뉴욕 생활,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는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박서연의 동정심과 모성애를 자극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서연 씨, 사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도 좋지만 이제는 고국에서 당신 같은 분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그것도 자신과 함께. 박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지훈 씨, 정말요? 물론입니다. 서연 씨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 곁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시를 읽고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해서 박서연은 그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야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박서연은 그 애칭이 조금 어색하면서도 가슴 벅차게 좋았다. 그들의 황혼 로맨스가 무르익어가던 어느 가을밤 최지훈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자기야, 큰일 났어. 지금 베트남에 출장 와 있는데 여기서 진행하던 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어. 세관에 물건이 묶였는데 급하게 통관 자금 5,000달러가 필요해. 내가 지금 미국 계좌가 동결돼서 혹시 자기야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 한국에 돌아가면 몇 배로 갚을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줘. 5,000달러, 약 6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박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 그는 곧바로 전화로 왔다와 우리 미래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훈 씨,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자기야, 나 믿지?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돼. 내가 자기야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설마 거짓말하겠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 끊을게. 우리 함께 살 집도 알아봐야지. 그의 간절함과 미래에 대한 약속. 박서연은 결국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댔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은행 ATM 앞에서 그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불안감과 함께 그를 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였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사랑해. 그의 메시지를 보고 박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한 일일 거야.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송금 이후 최지훈의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베트남 현지 직원의 병원비, 갑작스러운 세금 문제, 한국으로 보내는 선물 통관비, 심지어는 한국행 비행기 표값까지. 면목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었다. 자기야, 미안해. 또 이런 부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 그는 언제나 미안해했고 사랑을 속삭였으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박서연은 매번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탓에 거절할 수 없었다. 이만큼이나 도와줬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거야. 그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도와줘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다. 복지관 친구 김정숙이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서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 미국 남자랑은 잘 돼가? 잘 지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박서연은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게 보일까봐 부끄러웠다. 최지훈은 이제 박서연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사업상 보안이 중요해서라고 했다. 박서연은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지만 가끔씩 느껴지는 미묘한 위화감,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의 이야기들. 결정적인 의심은 그가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며 보여준 이 티켓에서 시작되었다. 어딘가 조잡해 보이는 양식과 희미한 글씨. 박서연은 평생 그를 다뤄온 사람이다. 그녀의 눈에 그 이티켓은 어설픈 위조품처럼 보였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의심을 지웠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잠을 설치기 시작했고 식욕도 잃었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바로 그때 미국에 사는 딸 미나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엄마, 잘 지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화면 속 딸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박서연은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을 타나 봐.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잠깐 들어갈 것 같아. 출장 겸 해서. 그때 봐. 미나가 온다니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덜컥 겁이 났다. 딸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미나가 도착한 날 박서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다. 미나는 예리했다. 어머니의 수척해진 얼굴과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자꾸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무슨 별일 없어. 박서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바로 그때 최지훈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기야, 지금 베트남 공항인데 갑자기 수수료를 내라고 하네. 50만 원만 빨리 보내줄 수 있을까? 이거 못 내면 비행기 못 타. 박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가져갔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박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지훈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로 시작했지만 점점 불안과 의심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거액의 돈을 송금한 사실까지. 미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미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이거 로맨스 스캠 같아. 뭐, 로맨스 스캠? 그게 뭔데? 아니야, 지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박서연은 강하게 부정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미나는 어머니를 다독이며 스마트폰으로 로맨스 스캠을 검색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박서연이 겪은 것과 너무나도 유사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짜 프로필, 달콤한 말, 갑작스러운 위기, 그리고 금전 요구. 미나는 최지훈의 프로필 사진을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올렸다. 잠시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그 사진은 말레이시아의 한 모델 겸 배우의 사진이었다. 최지훈이 보내온 사업 관련 서류나 이티켓 역시 조잡하게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엄마 봐, 다 가짜야. 박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화면 속 글자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함께 꿈꾸었던 미래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과 함께 깊은 수치심과 자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나는 그런 어머니를 말없이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의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이 배신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미나는 자신의 무심함에 가슴이 아팠다.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그놈들이 나쁜 거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다음 날 미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팀의 젊은 경찰관은 박서연의 이야기를 침착하게 들으며 기록했다. 어머님, 이런 로맨스 스캠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사실상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라 검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송금하신 돈을 돌려받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경찰관의 말은 비수처럼 박서연의 가슴에 꽂혔다. 돈도 돈이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다. 믿음, 사랑,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경찰서를 나서는 박서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높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최지훈과의 카톡 대화방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았다. 그의 달콤했던 속삭임들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팠다. 자기야,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야.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면 너무 행복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박서연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저주했다. 평생을 남에게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미나는 그런 어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봤다. 억지로 죽을 떠먹이고 잠든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센터와 자조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 우리 여기 한번 가보자. 엄마랑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곳이래. 박서연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다. 자신의 치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미나의 간곡한 설득과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마지막 오기가 그녀를 움직였다. 작은 상담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서연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 몇몇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도 그녀와 같은 슬픔과 상처의 그늘이 어려 있었다. 처음에는 입을 떼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그녀보다 더 큰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었고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속가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박서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위안을 얻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김정숙 여사도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세상에, 서연 씨. 내가 그놈 얼굴 한번 봤어야 했는데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어. 정숙은 박서연을 와락 껴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박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정화되는 듯한 눈물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쯤 맞고 반쯤 틀렸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박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매주 상담센터와 자조 모임에 나갔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미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그리고 보안 설정부터 시작해 스미싱, 로맨스 스캠 등 다양한 온라인 사기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었다. 엄마, 이제 온라인 세상 무서운 줄 알았지?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고 누가 돈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해. 알았지? 알았다. 알았어. 이 엄마가 2번 다시 속을 줄 알고. 박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최지훈의 카톡 대화방은 오래전에 삭제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딸 미나와의 영상 통화 기록과 복지관 친구들 그리고 자조 모임 사람들과의 단체 카톡방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캠페인을 기획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자는 취지였다. 상담사는 박서연에게 참여를 권유했다. 박서연 선생님, 국어교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용기를 내주시겠어요? 박서연은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처를 극복하는 진정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복지관 강당에 마련된 작은 연단. 박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많은 노인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어쩌면 자신도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박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버 하모니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실버 스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가늘게 떨렸지만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점점 힘을 얻었다. 그녀는 최지훈과의 만남, 설렘, 믿음, 그리고 배신과 절망의 과정을 담담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털어놓았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객석은 숙연해졌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여러분,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강당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박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을 나눔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캠페인 이후 박서연은 상담센터와 복지관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꾼들의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대처 방법을 교육했다. 그녀의 강의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선생님 강의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얼마 전에 비슷한 메시지 받았는데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고마워요, 선생님. 용기 내줘서.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박서연은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비록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물론 밤이 되면 때때로 최지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거나 송금하던 순간에 악몽을 꿀 때도 있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아마 평생 안고 가야 할 흉터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리석음의 증거가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용기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박서연은 딸 미나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미나의 배가 제법 불러 있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손주 보러 한국 갈 거야.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해. 어머, 그래? 아이고, 내가 뭘 도와. 얼른 오기나 해. 보고 싶다,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손주. 박서연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녀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그녀는 창가에 섰다. 여의도의 빌딩들은 저마다의 불빛을 밝히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한강은 그 불빛들을 품고 유유히 흘러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 풍경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자조 모임 단톡방이었다. 김중 여사가 올린 복지관 노래 자랑 영상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박서연은 웃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정숙 씨 노래 실력 여전하네. 다음에는 나랑 듀엣 한번 해야지.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실버 스캠의 어두운 그림자 대신 실버 하모니의 따뜻한 멜로디가 천천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화음은 아닐지라도 지난날의 아픔과 오늘의 희망이 어우러진 그녀 자신만의 소중한 하모니였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종로 경찰서 사이버 범죄 수사팀의 젊은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박서연 선생님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에 신고하셨던 로맨스 스캠 조직 관련해서요. 저희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일부를 검거했습니다. 박서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정말요? 그럼 그 최지훈이라는 사람도... 안타깝게도 최지훈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총책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증거 자료 중에 박서연 선생님께서 송금하신 내역과 대화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훈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에 잠시 실망감이 들었지만 박서연은 이내 마음을 추슬렀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봄 기운이 완연한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가장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박서연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지역신문과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의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인터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는 평생을 교사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요.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저 역시 무력했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절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방송이 나간 후 상담센터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노인들이 줄을 이었고 부모님이 걱정된다며 상담을 청하는 자녀들도 많았다. 박서연은 상담센터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단순한 예방교육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피해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 나누기 모임을 주도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딸 비나는 약속대로 예쁜 딸아이를 안고 한국에 왔다. 박서연은 난생 처음 안아보는 손녀의 온기에 지난날의 시름을 모두 잊는 듯했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이자 활력이 되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여. 이제야 엄마 미소를 되찾은 것 같아. 미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다 너희들 덕분이지. 그리고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야. 박서연은 이제 최지훈을 증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물론 그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그 경험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강인함을 배웠고 진정한 연결과 소통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박서연은 자조 모임 회원들과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얼마 전 모임의 한 회원이 로맨스 스캠 조직원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 협력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으니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게 되네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줘야 해요. 그들의 대화는 희망과 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서연은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주며 생각했다. 어쩌면 최지훈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열어 실버 하모니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아픔과 치유, 그리고 희망을 담은 글이었다. 그녀는 이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전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하모니가 될 것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한강은 황금빛으로 출렁였다. 박서연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황혼은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를 딛고 피어난 깊고 잔잔한 울림을 가진 아름다운 하모니였다. 박서연이 집필한 실버 하모니, 상처를 넘어 희망을 노래하다는 작은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세상에 나왔다. 책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로맨스 스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책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다. 그녀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국회에서 열린 노인대상 금융사기 방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 저희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금융기관의 본인 인증 절차 강화,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심리 지원과 법률 구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발언은 참석자들의 큰 경종을 울렸고 이후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제도 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나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매일같이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다. 손녀는 화면 속 할머니를 보며 방긋방긋 웃었고 박서연은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미나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말했다. 엄마,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멋있어졌어.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자랑스러워. 박서연은 딸의 칭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였고 로맨스 스캠 예방 활동가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작가였다.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복지관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들은 함께 노래 교실에도 다니고 근교로 나들이도 가며 활기찬 노년을 보냈다. 박서연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과 온라인 사기 예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튜터 역할도 톡톡히 했다. 서연 씨 덕분에 이제 인터넷 쇼핑도 하고 손주랑 카톡도 해. 세상 살맛 난다니까. 친구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박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다. 물론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최지훈 혹은 그가 만들어낸 환영이 남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어느 맑은 주말 박서연은 실버 하모니 자조 모임 회원들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걷고 있었다. 푸른 숲길을 걸으며 제잘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여느 등산객들과 다를 바 없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정상 부근의 쉼터에 앉아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한 회원이 말했다. 선생님, 저 요즘 다시 실버 하모니 앱 깔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박서연도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 괜찮겠어요? 네, 이번에는 달라요. 이제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외롭다고 아무나 만날 생각 없어요. 그냥 좋은 친구, 말벗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혹시 알아요? 선생님처럼 좋은 친구들을 거기서 또 만날지. 그녀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박서연도 함께 웃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넘어진 사실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다. 그리고 어디서 넘어졌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박서연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서연 선생님. 저는 55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김 반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얼마 전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 스캠 조직을 일망타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예전에 피해를 입으셨던 최지훈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총책을 검거했습니다. 박서연은 숨을 멈췄다. 길을 의심했다. 네? 정말입니까? 네. 중국 공안과의 공조수사 끝에 필리핀에서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의 피해 사실도 모두 자백했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을 전부 회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신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최지훈이 잡혔다. 그토록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던 악몽의 근원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함께 걷던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네. 그날 저녁 박서연은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들었어요? 그 나쁜 놈 드디어 잡혔대요. 이제 저 정말 괜찮아요.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 씩씩하게 잘 살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수고했다, 장하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며칠 후 박서연은 법정 증인석에 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지훈, 아니 그의 본명을 가진 젊은 남자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는 프로필 사진 속 중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췌하고 왜소한 청년이었다. 박서연은 그를 보며 분노나 증오보다는 깊은 연민과 씁쓸함을 느꼈다. 대체 무엇이 저 젊은이를 저런 괴물로 만들었을까? 그녀는 떨지 않고 차분하고 명료하게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더했고 결국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정을 나오며 박서연은 비로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와 작별할 수 있음을 느꼈다. 최지훈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뿐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은 아니었다. 박서연의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복지관에 나가고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실버 하모니 회원들과 교류했다. 손녀는 무럭무럭 자라 이제 할머니라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모습을 보는 낙으로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실버 하모니와 같은 데이팅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다만 이제는 온라인의 가상 공간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진실한 눈빛을 마주하며 관계를 맺고 싶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서연은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시 창작 교실에 참여했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고 자신의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기쁨을 되찾고 싶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점잖고 온화한 인상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은퇴한 출판사 편집장이었다. 그들은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는 박서연의 시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었고 그녀는 그의 깊이 있는 문학적 소양에 호감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문학관을 가고 고궁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의 이름은 이강현이었다. 그 역시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는 박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박서연 역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했다. 그녀가 로맨스 스캠 피해 경험을 말했을 때 그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대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용기 있는 분이시군요.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위로에 박서연은 감동했다. 그녀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만남은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깊어졌다. 그것은 최지훈과의 관계처럼 뜨겁거나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말벗이 되어주었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여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황혼의 길을 함께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저녁 한강공원을 나란히 걷던 중 이강현이 말했다. 서연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남은 생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화려하진 않겠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박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함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함께 걸어요.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도시는 아름다운 불빛으로 빛났다. 박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진정한 실버 하모니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의 행복을 감사하며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답고 충만한 교향곡이었다. 그녀의 황혼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박서연과 이강현의 관계는 조용하지만 견고하게 발전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좋은 친구이자 연인으로 지냈다. 자녀들 역시 두 사람의 만남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미나는 이강현을 만나보고는 엄마 정말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라며 기뻐했다. 박서연은 로맨스 스캠 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녀의 경험과 진솔한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경각심을 주었고 그녀는 노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적 목소리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정부기관 및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가 쓴 실버 하모니는 스테디셀러가 되었고 일본과 대만 등 해외에도 번역 출간되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의 노인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때때로 해외 포럼에 초청받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상담센터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도왔던 로맨스 스캠 피해자 중 한 명인 70대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다. 박서연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저 자신을 탓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얼마 전부터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박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심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제 또 다른 희망을 싹틔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강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음악을 들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한강변을 걷기만 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 씨,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래요, 강연 씨. 당신은 제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들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과는 달랐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지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깊고 잔잔하며 따뜻한 사랑이었다. 박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고 그녀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 폭풍우를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오늘도 펜을 들어 글을 쓴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희망을 쓰고 사랑을 노래할 것이다. 그녀의 삶 자체가 바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실버 하모니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하늘 아래 그녀의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박서연 여사는 70대 중반을 넘어섰다. 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그녀는 여전히 이강연 씨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로맨스 스캠 예방 활동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었고 그녀는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담센터에 나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수법의 스캠은 계속해서 생겨났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상담하던 한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다. 박서연은 밤늦도록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 선생님, 저 같은 늙은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는 게 낫지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를 보세요.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선생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할아버지는 마음을 돌렸고 그녀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박서연은 이 일을 겪으며 자신의 활동이 단순히 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실버 하모니 2건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투자 사기 등 노년층을 노리는 다양한 금융 사기 유형과 대처법, 그리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고 삶을 재건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강연 씨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첫 번째 독자였다. 그는 박서연의 원고를 꼼꼼히 읽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서연 씨의 글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다. 어느 봄날 박서연은 실버 하모니 자조 모임 회원들 그리고 이강연 씨와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소박한 음악회였지만 그곳에는 따뜻함과 감동이 넘쳤다. 박서연은 자신이 직접 쓴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불렀다. 지나간 슬픔에 눈물 짓지 않으리, 다가올 희망을 노래하리라, 내 삶의 황혼, 노을빛 하모니, 잔잔히 울려 퍼지네, 사랑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곱고 맑았고 노래에는 그녀의 산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강연 씨는 무대 위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듯 아픔을 겪은 뒤에 인생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고. 그녀의 삶은 이제 그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남은 생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실버 하모니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박서연 여사는 80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지들뿐만 아니라 복지관 친구들, 상담센터의 동료들과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은 그녀를 어둠 속의 등대, 따뜻한 위로자, 그리고 용기 있는 선구자로 기억했다. 이강현 씨는 그녀의 영정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황혼에 찾아온 가장 눈부신 빛이었다. 미나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는 딸아이를 달래며 어머니를 추억했다. 어머니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준 위대한 여성이었다. 어머니의 삶은 그녀에게 큰 가르침을 남겼다. 박서연 여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가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빛을 발했다. 그녀가 설립을 주도했던 실버 하모니 재단은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노인 대상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펼쳐나갔다. 그녀가 쓴 책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며 경각심과 위로를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연극으로 만들어져 더 넓은 세상과 소통했다. 정부는 그녀의 공로를 기려 그녀가 활동했던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 내에 박서연 기념 디지털 안전교육센터를 설립했다.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온라인 사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미나는 딸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묘비에는 박서연 여사가 생전에 좋아했던 시 구절이 새겨져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미나는 어머니의 삶이야말로 이 시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깊은 슬픔과 배신 속에서도 노하지 않았고, 우울한 날들을 견뎌내어 마침내 기쁨과 희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않고 아낌없이 세상과 나누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이가 작은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미나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말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용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모녀는 한참 동안 묘소 앞에 서서 박서연 여사의 삶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실버 하모니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하모니는 가을바람을 타고 푸른 하늘을 넘어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